안녕하십니까. 3일회계법인 이준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사업비 사용기준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사업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비 사용 기준입니다. 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리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인정이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한번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이 크게 발생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개발계획서 명시가 의무된 항목입니다. 이 말은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불인정이 되는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3천만 원 이상 장비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천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기관에서는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공급가액만이 이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800만 원짜리 장비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공급가액은 2,800만 원이고 RCMS에 등록하시는 금액도 2,800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는 순간 3,080만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장비비가 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2,800만 원짜리 장비는 이 규정에 의거해서 전액 불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 말고도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중앙조달 방식으로 구매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비 등록증까지 제출이 되어야지 인정이 되는 항목이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천만 원 이상 외주 용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인정 가능한 항목이죠. 마지막으로 영리기관의 범용성 장비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사무용 PC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 장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OS라든지 아니면 사무 처리용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처럼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와 비품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 꼭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도가 있는 비목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로는 인건비,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수당, 세 번째로 간접비가 있겠습니다. 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급여 총액 곱하기 인건비 계상률을 한 것이 개별 한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을 꼭 준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 총액에는 4대 보험 기관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액이 포함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이 기관에서 즉 이 회사에서 하나의 참여 연구자를 뽑았을 때 들어가는 급여 이외의 것이라도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그것을 급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연구수당입니다. 이 연구수당은 어려운 게 한도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전체 인건비, 실사용 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체 연구수당 계상액에서 한 사람이 70%보다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제에서 지급받은 현물이든 현금이든 인건비의 70%를 초과해서 연구수당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접비 사용 비율 플러스 20%포인트까지 인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요즘 많이 불인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제를 시작하시는 과정에서는 직접비를 적게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과제를 하다 보니 직접비를 많이 집행하지 못하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 이 규정에 의거해서 불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 이거죠. 그럼 이 규정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직접비, 즉 현금의 그 집행 비율이 5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계상액의 70%까지 집행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 규정이고요. 나중에 과제가 종료될 때쯤에 직접비 집행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규정에 저촉되어서 연구수당이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심플하게 직접비 현금 곱하기 고시비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줄 때문입니다. 연구수당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직접비 현금 사용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직접비 사용 비율 초과분을 불인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간접비가 직접비 집행 비율이 40%라면 간접비 예산에서 40%까지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직접비 현금 집행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순간 간접비는 전액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협약 변경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게 통보성 협약 변경 사항인지 아니면 승인성 협약 변경 사항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승인성 협약 변경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이 통보성 협약 변경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승인성 협약 변경이 뭔지부터 말씀드려보죠. 첫 번째, 현금 인건비 증감. 영리기관의 경우입니다. 비영리기관에는 해당하지가 않고요.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가 증감될 때는 무조건 승인성 협약 변경을 거쳐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연구수당이 증액되거나 간접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도 승인성 협약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장비 그리고 외주용역비가 원래 계획과 다르게 집행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성 협약 변경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즉 범용성 장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집행하실 때도 원래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시기 위해서는 승인성 협약 변경을 거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두 개 있는 거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즉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집행 가능했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원래 계획과 변경이 됐을 때 승인성 협약 변경을 거치시라 라고 규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사업기간 종료 후에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연말쯤 되면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이제 이번 단계가 혹은 이번 과제가 이번 12월에 종료가 되는데 자금을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자금이 언제 집행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지출 원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라고 가정을 해보죠. 재료가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었고 자금 결제는 1월 10날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연구 재료비의 이 재료의 지출 원인 행위는 재료가 입고되었을 때로 봅니다. 근데 이 재료가 입고되었던 것은 12월이죠. 근데 과제가 종료되기 이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금 결제만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인건비가 될 수가 있어요. 12월 인건비라고 가정을 해보죠. 12월 인건비는 12월 동안 참여 연구자들이 용역을 제공을 하시고 그 대가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급여 혹은 인건비가 1월에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지출 원인 행위는 과제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허용 비목에서는요, 언제 집행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이 있고 그것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수당, 두 번째 정산 수수료,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후불 지급 사용액, 그리고 네 번째로 평가 관련 비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평가 관련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 분석 결과서가 나오는 그런 평가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평가 관련 비용이라는 것은 전담 기관의 최종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쇄비를 썼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출장비를 썼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집행 시기가 중요한 비목입니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일단 인건비와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의 경우에 선자계자 이체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3주 이내에 지급을 실제로 완료를 하고 그 증빙을 RCMS에 올려주실 때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자계자 이체를 하시고 3주 이내에 그 증빙을 올리지 않으시면 지급을 하지 않으시면 전액 불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시설 장비비와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 이 두 항목은 연구개발 과제 혹은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혹은 사용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제가 종료되기까지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장비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제가 종료되기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장비 혹은 이 소프트웨어가 이 과제를 위해서 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규정의 취지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사업비 사용 기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 회계법인 이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